안녕하세요. 파이어베이스 메신저 강의 진행을 맡은 신유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이어베이스 메신저의 DB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브라우저를 켜고 파이어베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콘솔로 이동을 누르신 다음에 톡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톡에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누르시고 여기서 메뉴가 대화 상대를 표시하는 채팅 멤버와 대화 메시지, 채팅방의 메시지를 표시하는 채팅 메시지와 그다음에 사용자들로 나타내는 유저스라는 항목으로 DB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채팅 멤버를 유저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유저를 열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유저 같은 경우는 유저의 UID, 유저스 밑에 UID를 기준으로 유저의 정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용자의 이메일에 해당하는 이메일 항목과 그다음에 친구 등록했을 때 등록되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름, 사용자의 실명입니다. 그 가입했을 때 갖고 오는 지메일 로그인했을 때 갖고 오는 이름이고 그다음에 프로필 URL 또 역시 구글 로그인을 했을 때 제공해주는 URL입니다. 그다음에 채팅방, 내가 속해 있는 채팅방을 가리키는 룸스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selected는 여기서는 쓰이진 않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나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인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은 저희가 푸시 토큰으로 FCM 토큰으로 저장을 했고요. 다음에 실제 유저의 UID, 이 UID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프렌즈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 프렌즈의 구조는 유저스의 내 아이디에 프렌즈라는 항목 밑에 여기는 신규 푸시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늘렸을 때는 이제 해당 친구들의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랑 신휴1과 신휴2 그다음에 신휴창 이렇게 4명이 친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룸스에는 해당 내가 속한 방의 룸 아이디와 그다음에 룸 아이디, 챗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성한 날짜, 그다음에 대화방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플래그 값, 그다음에 화면 그 방 목록을 보시면은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 항목에 들어 있고요. 이 메시지 안에는 메시지 아이디와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메시지를 받은 시각 그리고 메시지 타입 텍스트고요. 그다음에 읽은 사람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하는 사람이 읽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그다음에 읽지 않은 카운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의 타이틀, 왜냐면 방의 타이틀을 나중에 변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의 타이틀이라는 걸로 따로 두었고 그리고 이 토탈 언리드 카운트는 이 해당 방에 있는 사람이 총 메시지를 안 읽은 개수를 나타냅니다. 메시지별로 안 읽은 메시지 카운트와 그다음에 방별로 토탈 메시지 안 읽은 카운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룸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채팅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멤버를 먼저 보겠습니다. 채팅 멤버 역시 이 채팅 멤버의 방 아이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JRX라고 있고 JRX 그러면은 이 JRX라는 방에 채팅 멤버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NA72라는 사람과 BS13이 지금 대화에 참여 중인데요. 그러면은 NA71은 이 해당 아이디고 그다음에 BS13은 여기 지금 신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룸스를 보면은 JRX와 그다음에 NA12 다 전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유저스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채팅 멤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채팅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메시지 역시 이 룸 아이디, 이 JRX라는 룸 아이디 밑에 이 해당 아이디는 메시지 아이디입니다. 메시지 아이디 밑에 아까 라스트 메시지와 동일한 어트리뷰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메시지 아이디, 그다음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 메시지를 전송한 시간, 그다음에 메시지의 타입, 텍스트인지 포토인지, 그다음에 이 메시지를 읽은 사람의 카운트, 그다음에 메시지 언리드 카운트. 이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2명 중에 72만 읽었기 때문에 언리드 카운트는 1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언리드 카운트 유저 아이디스에 KB13이 있다면 언리드 카운트는 0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로 이동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저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룸스입니다. 사실은 룸스이고, 제가 왜 유저스 밑에 룸스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RDBMS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챗 멤버스와 챗 메시지스와 유저스처럼 챗 룸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는데, 사용자 하위에다가 제가 이 룸스를 만든 이유는 챗 룸을 생성해서 만들면은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방 목록을 출력할 때 내가 속한 방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대화방을 전부 조회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대화방을 전부 조회를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그 방에 내가 채팅 멤버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은 방에 존재한다면은 출력시켜주고 없으면 패스를 하는 구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방을 전체를 검색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나 보안상의 이슈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남의 채팅방도 다 조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파이어베이스 구조상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챗 룸스 밑에 유저 아이디 아래 하위에 있는 방을 내 방으로 생각하고 찾아보려고 했으나,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챗 룸 밑에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팅은 여럿이서 하는 건데 내 방을 갖고 오려면은 이 유저 아이디, 단 한 명의 유저 아이디의 밑에 있는 방만 이제 계속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이 단체 채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1대1도 채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저스 밑에 유저 아이디를 넣게 되었고, 이제 여기서 룸스에 룸 아이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제가 코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이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도 직접 쳐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챗 멤버에 제가 이 UID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로 구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유저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내에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 UID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저스 밑에 UID를 치면은 이제 저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채팅방의 멤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저 아이디 시트 중에 이 채팅방을 알게 되었고, 이 채팅방의 멤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챗 멤버스 밑에 이 채팅 대화방, 요거는 대화방이 아니죠. 요 JRX의 대화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제 정보에서 저의 방만 갖고 오기 때문에 보안도 그렇고 성능도 그 전체를 검색했을 때보단 많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채팅 멤버, 아까 전에 봤던 이 두 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유저스의 DB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룸스였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아이디, 상대방의 유저 아이디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음으로 채팅 멤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 멤버의 구조는 챗 멤버스 밑에 요 방 아이디,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 순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기재를 하자면은 이제 뭐 룸 아이디의 UI 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두 명이 있으면은 1대1 이 둘이서 대화하는 1대1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도 1대1 채팅방이고 여기도 1대1이고 여기서 지금 세 명이 있는데요. NL9번 방에 지금 NA72와 HH1번, BS13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한번 유저스를 펼쳐서 알아볼게요. 보면은 이 프렌즈는 닫고 지금 NL9번 방이 지금 72가 갖고 있고요. 72. 그다음에 HH1번에 룸스를 보면은 NL9가 있고 그다음에 BS13도 NL9의 방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휴이라는 계정은 이 방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대화방과 3명이서 대화를 하는 대화방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조화가 되어 있고 채팅 멤버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이 한 명인데 한 명이 나간 방일 겁니다. 그래서 디저블이라는 게 true로 되어 있을 거예요. 8v899를 볼게요. V899번 방을 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YMF3번 유저가 갖고 있네요. 저 방을 YMF399에 V899 열어보면은 디저블에 true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방 제목은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멤버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그다음 채팅 메시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메시지의 구조는 그래서 챗 메시지스의 룸 아이디에 메시지 아이디의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룸을 열면은 메시지가 두 건이 같다라는 거고 메시지를 이제 룸 아이디를 열었으니 메시지 아이디를 열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아이디를 열면은 해당 메시지 아이디와 메시지를 전송한 유저, 그다음에 메시지를 보낸 시각, 그다음에 메시지의 타입, 그다음에 리드 유저 아이디,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그때 쳤던 텍스트, 그다음에 unread count. 여기서는 아마 RX 이 방에서 이 방은 지금 메시지 인원이 아까 전에 기억을 하신다면은 두 명이었습니다. 두 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unread count는 1이 되고 리드 유저 아이디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NL9번 방이 3명이 있었던 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unread count가 1이고 이 read 유저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카운팅이 되어 있다면은 그 3명이 다 읽었다는 건데 unread count가 1이에요. 그러면은 대화방이 원래 4명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모두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제 실제로 파이어베이스 메신저의 아키텍처를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이어베이스 메신저 구조는 크게 방 관련 기능과 메시지 기능, 친구 기능으로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방 관련 기능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유저 1이 여러 유저에게 방을 생성하는 요청 로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유저 1과 서먼 유저로 1대1 대화방을 분류를 시켜 두었고, 순서는 신규 고유, 파이어베이스 고유 키를 요청을 하고, 채팅 멤버에 먼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챗 멤버 아래에 요청한 신규 방 고유 키를 입력을 시켜주고, 선택된 사용자의 등록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실제로 파이어베이스 SDK를 호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선택된 사용자가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신규 방 생성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유저 밑에 유저 아이디에 룸스 밑에 신규 고유 키가 이 밑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신규 방을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유저 밑에 룸스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방을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밑에 상대방 아이디 밑에 룸스 밑에 신규 고유키 아래에 방을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챗 멤버 밑에 신규 방 밑에 이 선택된 여기가 유저 1이라고 유저 1의 UID 그다음에 밑에가 서먼의 UID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채팅 멤버는 등록이 됐고 그다음에 서먼도 동일한 방식으로 친구가 등록이 됐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팅방은 특정 유저 아래에 신규 생성된 방 번호 아래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유저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채팅의 정보가 이렇게 되고 서먼도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때 이제 방을 생성했는지 모르는 서먼 유저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에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갱신이 추가가 됨에 따라 onChild added라는 부분을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추가된 룸 정보를 받아서 UI를 갱신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방 생성 로직이고요. 그 다음에 대화방 나가기 기능입니다. 대화방 나가기 기능은 이제 저의 아이디, 그러니까 제 방에서 현재 방의 아이디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채팅 멤버에도 지금 저의 아이디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팅 멤버의 현재 방 아이디에 제 아이디를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 타이틀이나 혹은 1대1 대화방에서 한 명이 나갔을 때 저희가 디저블 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정보들을 변경을 시켜줍니다. 이런 정보들을 변경을 시키면은 상대방 서먼에게도 방을 언제 나갔는지 모르는 서먼에게도 온 데이터 체인지가 호출이 되어서 여기서 체인지된 룸 정보를 받아서 UI를 갱신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메시지 송수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여기서 방을 생성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생성한 방에서 메시지를 발송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신규 메시지 키를 요청을 해놓고 채팅 멤버를 조회를 합니다. 이 채팅 멤버를 조회하는 이유는 언리드 카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2명이면은 1명이 안 읽었을 경우에 1로 표기를 해주고 하는 그런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 멤버를 조회해 놓고 그다음에 챗 메시지의 방 아이디에 이 메시지 키, 이 신규 메시지 키를 입력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방 아이디에 메시지 키에 이런 메시지 정보 등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채팅 멤버를 조회했던 부분을 루프하면서 유저스의 이 조회했던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채팅 멤버의 UID, 그 다음에 룸스의 현재방 아이디, 현재방의 마지막 메시지를 갱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채팅방 목록에서 보이는 마지막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라스트 메시지를 수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룸스의 라스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온 메시지, 이 메시지를 수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조회했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읽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토탈 언리드 카운트, 그러니까 채팅 목록에서 보이는 읽지 않은 카운트를 플러스 1로 기존에 갖고 있던 언리드 카운트 플러스 1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팅 목록에서도 만약에 한 개를 안 읽었었다가 만약에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다면은 상대방에게 플러스 1로 해서 메시지가 2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로직이 있고,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리드 유저 아이디에 메시지에 내가 속해 있지 않다면은 읽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메시지를 신규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는 챗 메시지의 현재 방 아이디, 챗 메시지의 현재 방 아이디에 신규로 받은 메시지 키에 리드 유저 아이디스에 제 아이디를 추가해 줍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아이디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현재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온차일드 에디드가 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챗 메시지의 현재 방 아이디에 받은 메시지 키에 언리드 카운트에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만약에 누가 메시지를 읽었다면은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읽었다면은 다른 사람이 읽었기 때문에 리드 유저 아이디에 한 명이 추가가 되고 언리드 카운트가 1이었지만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밖에 그 채팅 목록에 있는 그 토탈 언리드 카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요 서먼에 온차일드 에디드가 호출이 되려면은 채팅 중이어야지 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그 채팅 목록에서 보이는 언리드 카운트는 모두 읽어졌다라고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0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 송신과 수신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친구 기능입니다. 지금 유저 1과 서먼 유저의 지금 친구 관계를 등록을 하려는 건데 유저 1이 서먼을 친구로 등록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유저 1의 유저 아이디에 프렌즈의 서먼 아이디에 친구 정보를 등록을 해주고, 그러면은 프렌즈의 유저 아이디에 프렌즈의 서먼 아이디가 아닌 서먼 정보를 등록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저스 밑에 나의 아이디에 친구의 상대방들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 아이디에 상대방 정보를 등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내가 등록이 됐으면 상대방도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이번에는 이 서먼이 반대로 돼야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메인이기 때문에 상대방 아이디에 유저 1을, 그러니까 서먼에다가도 나를 등록해주고 나한테는 서먼을 등록하고 상대방한테는 나를 등록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내 친구 목록을 조회해서 채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저스 그 조회하는 화면에서 출력을 할 때는 유저스의 나의 아이디 그다음에 프렌즈 밑에를 조회를 해서 출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정보를 조회를 해서 출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메신저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해서 실제 코딩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강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